암호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주식 상품과는 달라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생산 활동을 우리가 맛을 보거나 품질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주 소수의 평가 과정들도 알고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들이 많아서 어떤 것들이 우리들 같은 일반인들을 대변하고 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인지 모호할 때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기준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화폐나 시스템이 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결함이나 혹은 중간관리자를 제거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요소는 그동안의 불편함을 제거해줄 기술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그들이 제시하는 암호화폐 상품이 정말 그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이코인에서 기대하는 메인넷, 소위 말하는 자체 플랫폼을 실현할 기술과 인력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 상장된 코인들조차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조금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가치 없는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기반 없는 코인들이 주류이겠지만 실제 모호하고 상장만을 노리는 얄팍한 수준의 코인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인넷을 갖고 있는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1 코인의 기술적 확장성을 보조하는 레이어 2 코인 정도는 구분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의 확보 여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상품처럼 실제 특정 기업이 가공하는 상품을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명하고 가치가 높은 코인들은 결국 자신의 플랫폼에 많은 사용자 생태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성장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꼭 특정 상품을 투자하시기 전에 그들의 트위터 등을 통해서 매일 상장 주식이 공시를 하는 것처럼 직접 매일매일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확장 중인 기술과 생태계를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암호화폐의 홈페이지 등을 찾아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물들이 팀을 이루고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치면 나머지 8알은 거의 이 마케팅 능력에서의 차이가 대부분의 성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실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평가 기준 중 가장 기본적인 자료 하나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의 플랫폼을 결정하는 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네트워크의 흐름을 레이어 0라고 보면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일종의 프로그래밍 상품인 블록체인은 레이어 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레이어 1의 한계가 발생할 경우에 혹은 이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레이어 2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어 1 상품을 메인넷이 있다 혹은 자체 플랫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이어 1은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과 이 기반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이더리움, 그리고 각종 채굴 참여를 통해서 형성된 다양한 코인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상품은 자체 레이어 1 네트워크에서 모든 조건을 실행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자체 체인 안에서 해결한다 하는 의미로 온체인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레이어 1 플랫폼이 실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사용되는 관계로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한 처리 비용이 너무 높아서 사용에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 소위 시스템 확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원하기 위해서 레이어 2 코인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오프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오프체인이 더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검증되는 메커니즘은 샤딩이나 플라스마 같은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록체인은 채굴 혹은 노드라고 불리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소비자가 그 대가로 지불받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자인 소비자가 저와 혹은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들어가 중개자가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 시스템이 지금 현재 더 확대되고 발전하고 또 기존 화폐를 통해서 진행하였던 은행 활동들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디파이이고, 모든 문서 계약이 블록체인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NF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가치 사슬에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성세대가 잘 모르는 게임이나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경제생활 자체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면 메타버스가 실현되는 것이고, 이러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조직 구조가 바로 탈중앙화된 조직 구조, 다오
구조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 모델은 차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기회가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솔라나입니다. 현존 암호화폐 상품 중 가장 빠른 속도의 플랫폼 상품이고 초당 약 5만 개 이상의 처리 건수 기록을 갖고 있는 디파이 플랫폼으로 가장 많은 진행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퀄컴, 구글, 인텔 등에서 일했던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의 상품이기도 하고 최초의 웹스케일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음원 서비스인 오디우스가 월간 사용자 500만 명에 도달하였고 솔라나의 오픈시 플랫폼의 본격적인 참여를 시작으로 2022년 올해부터 더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많은 사용처를 확보하고 사용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격 상승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인 세 가지 요인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노드, 개발자 그룹, 사용자 그룹 등을 포함한 강력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 해당 재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스테이킹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잘 묶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술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술을 실현시킬 만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재단의 능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거래나 디파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 활용 플랫폼에 대한 존재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코인의 상장 전 당연히 락업을 통해서 사용자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 출이되어도 가격 변동을 대체할 만한 재단 물량의 소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형 투자자들이 좀 더 긴 안목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환과 거래 수단이 더 증가하면서 특정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상품을 예로 들면서 가치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리고 공통적인 가격 상승의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점점 새로운 경제 모델이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안으로 편입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준비하시고 미래의 변화에서 더 큰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